관세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네들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이번에도 유럽연합이 미국을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우리 미국에 있는 달러를 가져가서 재정 적자를 만든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빠르게 시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예전 같지 않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도 시원하게 움직임이 좀 없고 이렇게 되면은 막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제 미국 국채를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채권을 사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말 미국이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보합권에서 버티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 종가는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이유는 계속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별 동향으로 보면 연기금은 계속 매수야. 하루도 안 빼놓고 그죠? 하루도 안 빼놓고 기타 법인이랑 같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매일같이 3천억, 2천억 2천억, 3천억, 3천억, 3천억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잠깐 매수 들어와도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매도하고 잠깐 들어왔다가 또 매도하고 들쭉날쭉 했는데 근데 최근 일주일 넘게 계속 매도세가 누적이 되는 거는 애매하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또는 미국 증시 자체가 출렁거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좀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많이 되는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건 맞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둘 다 살짝씩 좀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올해 들어서 자꾸 뭐 트럼프가 맨날 관세 얘기만 하고 또 안 한다 했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뭐 연기했다가 이번엔 진짜 한다 그러고 계속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소득세를 엄청나게 뭐 없애고 미국 국민들의 그 소득세를 없앤 부분을 관세로 메우겠다 이런 파격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걷지 않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을 세금을 걷어갖고 그걸로 재정 적자도 메꾸고 좀 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미국이 좀 무서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말 안 들으면 너 때려? 약간 이런 거죠. 이도 저도 못하고 결국에는 좀 협상을 하러 가는 좀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 뭐 반도체, 전력기기, 방산, 뭐 유리기판도 그렇고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뒤지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 어디가 움직였느냐?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거는 역시 2차 전지였습니다. 포스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상승한 종목들이 꽤 보였고요. 포스코 인터도 그렇고 포스코 DX 전부 다 상승을 했고 포스코 홀딩스는 거의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또 테마로는 전구체 배터리, 한농, 화성 그 외에도 다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 다 상승을 보이면서 확실히 2차 전지 쪽 센티가 수급의 연속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시장은 불안한데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2차 전지 쪽에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쪽 관련된 이슈와 함께 배터리 관련된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좀 불안하니까 역시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죠? 한한령 해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중국이랑 조금 이제 친해지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미국하고 뭔가 하기에는 아직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관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또 협상을 할 거며 이런 것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바라보고 갈 수는 없겠다. 지금 놀고 있는 돈들은 또 많으니까 어딜 바라봐야 될까 하다가 계속 소외받았었던 2차 전지랑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한한령 해제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최근에 봤던 엔터, 그죠? YG 뭐 플러스 종목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종목도 오늘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살짝 했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
화장품 토니모리가 18% 상승을 했고요.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 이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도 한한령 해제의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클래시스는 어제 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만다 막 부인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역시 찌라신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오늘은 또 성장성이랑 레포트랑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그 하락을 다 회복을 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APR 이런 종목도 미용 의료기기로 같이 움직였고요. 기타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보면은 한한령 해제 관련된 화장품, 엔터, 컨텐츠,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움직였고 추가적으로 전고체, 2차 전지 이쪽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플러스 하나 더 본다면은 바이오 쪽도 미국장 흐름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한양행도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HLB는 따로 개별 호재가 나왔죠. HLB 그룹도 일제히 거의 전고점 살짝 좀 돌파를 하면서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쪽까지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그 외에 AI나 다른 반도체 쪽이나 기타 그런 쪽은 약간 애매한 거죠.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가지고 확실히 좀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기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수급은 결국에 중국 쪽을 좀 바라보고 있다.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나 테마들에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게 최근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요 이슈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의식의 흐름은 관세, 자기 마음대로 좀 관세 계속 엄포로 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세계 무역은 그 덕분에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고 제가 트럼프가 관세로 계속 뭔가 협박도 하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하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네가 관세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네들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이번에도 유럽연합이 미국을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막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자꾸 우리 미국에 있는 달러를 가져가서 재정 적자를 만든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재정 흑자 또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경제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리핀의 딜레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보면 좀 기축통화죠. 그러면 기축통화면 전 세계가 써야 되잖아. 전 세계가 다 써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쉽게 다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줄 수 있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기축통화니까 다 나눠드립니다. 공짜로. 이게 안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기축통화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을 해야 돼요. 전 세계에 쫙. 그래야지 그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가지고 무역도 하고 그러면 점점 기축통화의 굳건한 입지를 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는 계속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에 무역 적자를 보지 않으려고 나는 우리는 무역 흑자를 볼 거야 라고 해서 관세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해. 그래서 정말 미국이 무역 흑자가 돼서 달러가 다 자기한테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 없잖아. 그럼 어쩔 건데? 그러면 기축통화로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결국에는 기축통화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달러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뭐다? 우리의 달러의 기축통화는 절대 흔들리게 할 수는 없는데 또 재정 적자는 싫대.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또는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달러를 우리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자체가 달러가 다른 나라로 돌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재정 적자는 줄이겠다고 하면서 기축통화는 유지하겠대.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또 사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만약에 얘네가 계속 관세를 올려서 무역 장벽도 만들고 달러를 막 흡수하려고 한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 기축통화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고 위안화나 유로화의 입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자충수를 둘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이것저것 또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정말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왜냐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랑 하는 또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속내는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가 정말 하는 관세가 현실화 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 왜냐면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면은 미국이 더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기축통화도 흔들리게 되고 인플레이션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신뢰도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악재이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세 얘기가 좀 부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보시면은 유럽연합에도 25%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은 유럽에게 맡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또 4월 2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또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계속 혼란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빅 이벤트였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을 봤는데 뭐지? 발표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보합,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블랙의 수요 굉장히 놀랍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 좋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여기서 쇼크처럼 차익실현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해야 될까? 좋은 내용도 있고 뭔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보합권에서 적당히 일단 관망하자. 이 이후에 다른 이슈나 다른 또 모멘텀이나 아니면 트럼프의 말이나 뭐 이런 거에 그냥 집중을 하자. PC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다시 보자라는 차원에서 별로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K-뷰티 좀 좋은 또 내용이 나왔는데 한국 여행 갈 때 필수 코스다. 외국인들이 우르르 몰린 곳은 이제 K-뷰티의 뭐 핫플이다. 외국인 손님 매출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40%나 올랐다고 하고요. 올리브영이 특히 K-뷰티 핫플레이스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서 이렇게 매출을 굉장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의 환환령 해제로 통한 또 교류나 이런 것들이 또 커지면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토니모리나 이제 기타 다른 콘텐츠 종목까지 순환매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소식은 에이펙 고위 관리자 회의가 열리는 여기 보시면은 뭐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K-뷰티존이 있었는데 해외 대표단 관계자는 이제 K-뷰티 제품의 뭐 품질이 너무 뛰어나다.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 하면서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체험도 관심이 많았고 긍정적인 이런 내용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영향도 아마 오늘 장중에 화장품주가 튄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한한령 해제 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전고체, 태양광 이렇게 수급이 괜찮았는데 태양광 쪽도 뉴스가 여러 개 나왔어요. 보시면은 일단 중국 의존을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10억 달러 태양광 산업 보조금을 추진한다. 그럼 중국 의존을 줄인대. 그러기 위해서 보조금을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도 태양광 관련해서는 중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도 슬금슬금 또 차트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안덕근 장관 이번에 미국행으로 가서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죠. 거기서 보시면은 로버츠 헤리티지 재단 회장과 면담, 뭐 기타 뭐 다른 에너지, 뭐 미국 관세 정책 관련해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관련된 뭐 섹터나 이제 종목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에너지, 뭐 LNG나 여러 가지 철강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거의 관련해서 뭐 종목들도 충분히 한 번씩 움직일 수는 있다.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의 유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오늘 김문수 장관의 관련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뭐 요즘에 뭐 조기 대선이다 뭐다 하면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는 있죠. 그런데 요것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차 다리 알통 보고 놀랐다. 73세 김문수 턱걸이 영상이 화제가 됐다 하면서 풀업으로 6개를 하거든요. 야, 73세의 풀업 턱걸이 6개? 정말 대단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 리스크가 제기돼서 그런 건지 요런 또 행동을 보여줬고 그래서 체력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령 리스크가 뭐 없어져서 뭐 관련주가 급등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유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주요 이슈까지 체크를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이기 때문에 뒤숭숭한 상황이다.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경기 침체, 그다음에 미국도 실제로 국제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정말 뭐 해킹에 대한 우려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하락하고 있고 보시면은 테슬라 차트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와, 테슬라 차트가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좀 어마무시하죠. 트럼프 취임 됐을 때가 이때입니다. 취임해가지고 야 이제 떡상 가자 이제 완전히 일론 머스크 시대가 왔다 하면서 그 이후로 막 100%가 이렇게 올랐어요. 또 엄청난 뭐 수익을 많이 보고 그래서 요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대로 많은 서학개미가 테슬라를 매수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돌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12월 달 좀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1월 2월
내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500달러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300달러가 깨졌어요. 거의 고점 대비 40% 급락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락하면 오히려 트럼프 취임 그 전 가격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단기 낙폭 과대다, 이건 좀 과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요.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뭐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테슬라도 오히려 악재로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 조금 버티고 있다. 중국 항생 테크 지수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도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아마 중국 관련된 종목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초반에 미국이 불안하니까 중국 관련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 지수는 오르고 이제 미국 지수는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지. 이제 미국 2년 동안 좋았으니까 이제 올해는 좀 쉬어갈라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수급들이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냉정하게 좀 쉴 땐 쉬면서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또 매매를 해볼 만한 섹터, 테마가 또 무엇이 있을까 본다면은 오늘 많은 힌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잘 버티는 만큼 다시 뭐 약간의 또 호재가 나오거나 좀 수급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관련주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도 미국이 계속 불안불안하다면 결국에 또 조정이나 기간 조정 이후에 충분히 또 연속성 있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뭐 화장품 올랐으니까 뭐 다음 날은 컨텐츠나 아니면은 뭐 엔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간다기보다는 어떤 날은 또 게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번씩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장세, 그 다음에 플러스 개별 호재에 따라서 개별 호재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만 트레이딩이 되는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기라고 한다면 또 해지성 종목, 그런 뭐 진단키트나 뭐 바이오 종목들, 약간 해지성 종목도 그냥 한 번씩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마지막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결국엔 또 대선 관련 테마가 또 들썩거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그겁니다. 약간 좀 고수들의 또는 야수들의 영역이니까 무리하게 큰 돈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트레이딩 가볍게만 좀 매매하실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장 딱 중심 잡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큰 욕심 없이 좀 원칙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아직 어떻게 원칙이나 종가 매수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아직 좀 너무 기본이 부족하다, 또는 주덕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여기 보시면은 주덕의 단기 매매 종합 패키지 한정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굿즈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평생 소장권으로 USB에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종가 매매랑 수익 매매의 원칙을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원하셨던 구독자님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평생 소장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패키지는 실물 교재 2권을 준비했고요. 수강생분들에게만 나가는 교재라서 따로 구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실 때 멘탈 잡으실 수 있도록 문구도 각인해 두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편하게 필기하실 수 있도록 메모 패드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과 종가 매매 기법을 30강으로 압축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원칙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평생 소장본으로 제작했으니까요. 패키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